안녕하세요. 썬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게 고객분들 요청에 의해서 또 준비를 한 차량인데, 요즘에 저희가 준중형 모델을 리뷰한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의외로 또 준중형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준중형으로 옵션 좀 괜찮은 차량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딱 그 정도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시는 준중형 차량의 양대 산맥이죠. 기아의 K3, 더 뉴 K3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6년에 생산을 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더 뉴 K3 1.6 GDI 트렌디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아의 K3라고 하는 모델, 사실 국산 준중형 모델로 놓고 봤을 때 현대의 아반떼와 더불어서 기아의 K3라고 하는 모델은 양대 산맥이죠. 이 차량이 준중형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에서 SM3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쉐보레에서 크루즈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지만 이 두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이 두 차량을 배제하고 아반떼와 K3만 놓고 봐도 되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왜 준중형 모델을 리뷰를 하지 않냐 의문이 있으실 건데 좀 버거워요. 어떤 부분이 버겁냐면은 가격대가 이 괜찮은 매물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와 이거 조금 가격이 나가는데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을 내리자니 차가 완전히 구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준중형 모델 리뷰를 할 때 가장 저희가 머리가 아프고요. 거기에다가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반떼와 K3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중형 모델을 리뷰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준중형 모델이 신차 판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아반떼로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반떼 최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 소나타 완전 깡통 바로 윗 등급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준중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신차 판매 가격 자체가 비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시장으로 온다라고 해도 사실 준중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잘 안 빠지고요. 신차 판매 가격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가격이 무거운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시장이 준중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보다는 아무래도 K3가 중고시장 매물 가격이 조금은 더 저렴하죠. 그리고 이 트렌디라고 하는 등급 자체가 추가 옵션이 있어요. 이 트렌디 같은 경우에도 엔진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없는 차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내에서 정내비, 정품 내비게이션 이 부분도 없는 차가 더 많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가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싹 다 빼게 되면은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아무래도 준중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요즘 국산 트렌드 자체가 옵션빨로 차를 탄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이 등급에서는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등급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1190만 원에 여러분들께서 준중형 모델, 괜찮은 모델로 원하셨던 분들, 보여달라고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외관에서 보여드리면은 K3라고 하는 모델, 사실 이 K3도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모델이죠. 이 1세대 K3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디자인이 곡선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반떼에서 밀렸던 게 아반떼 디자인,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좀 평범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K3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너무 많이 살려놔서 여성분들이 특히 선호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아에서 이 더 뉴 K3로 넘어오면서 곡선을 많이 죽였죠. 직선으로 많이 디자인을 살리고 그리고 차를 좀 납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더 뉴 K3부터는 젊은 남성분들 포함을 해가지고 아반떼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변모를 한 차량이 이 더 뉴 K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2017년형 연식이 꽤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보시면 벤츠의 다이아몬드 그릴처럼 이 그릴 예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가장 선호도가 좋은 화이트 바디, 펄이 들어가 있는 진주색 바디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 포함을 해서 휠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 아직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또한 1세대와는 조금 다른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조금 더 납작해진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는 문콕이 조그마한 게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큰 데미지와 스크래치는 볼 수가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K3라고 하는 모델은 아반떼와 어떻게 보면 형제 차량이 쌍둥이에요. 그냥 같은 엔진, 같은 미션을 사용을 하고요. 플랫폼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만 다르게 나오는 게 아반떼와 K3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아반떼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구매하시는 거고요. K3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K3를 구매를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 두 차종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똑같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K3가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중고차에서는, 그래서 저도 오늘 K3를 준비를 했는데 아반떼보다 매물 가격이 50에서 100만원 정도 저렴해요. 이 똑같은 스펙으로 아반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차량의 가격보다 50에서 100만원씩 비싸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준중형 요즘에 너무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 나 준중형 타고 싶은데 왜 준중형은 안 하는 거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준중형 차량은 사실 그런 분들이 운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분들, 그러니까 회사에 갓 입사를 하셔가지고 차는 필요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아직까지도 이 회사라고 하는 게 아무리 프리해졌다라고 해도 이게 계급 사회잖아요, 거기는. 근데 내가 입사하자마자 외제차 타거나 혹은 중형차 타거나 대형차 탄다, 내 위에 상사보다 내가 좋은 차를 타면 왠지 눈치 보이는 사회가 아직까지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 초년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차량이 이 준중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처음 이제 운전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 초보 운전이죠. 중형차부터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차 타자니 조금 내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경차는 타기 싫다, 이런 분들이 준중형 많이 찾으시는데, 딱 그 정도 차량이 저는 준중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첫 차를 준중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 준중형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중형차와 비교를 해봐도 옵션부터 성능까지 큰 차이를 볼 수 없는 차량들이 준중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이쪽으로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이 올라가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밑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이 올라가고요. 위쪽에서 오토 라이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이 특이하게 준중형 모델인데 이렇게 핸들이 D컷 핸들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에요. 아무래도 이 K3라는 모델이 아반떼와 조금이라도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핸들 디자인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따로 빠지고요. 전 차주분께서 꽤 애지중지 운행을 하셨던 모델입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등급에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은, 근데 여기가 그냥 미디어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차량, 그리고 사제로 마감이 되는 차량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마감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밑으로 보시면은 한글 지원이 가능한 버튼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 컨펌을 한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총 3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이에요. 이 트렌드 등급에서 엔진 스타트 버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엔진 스타트 버튼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핸들 양쪽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71,936km, 7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거든요. 자,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 준중형 차량을 많이 안 보여드릴 뿐이지,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준중형 차량들이 인기가 꽤 많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SM3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SM3도 어저께 출고가 됐고, 그저께도 아반떼가 한대 출고가 됐고요. 그저께 3일 전에도 SM3로 또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준중형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단지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는 진짜 저렴한 준중형을 살 거야, 500만 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준중형을 살 거야, 이러면은 사실 볼 수 있는 차량이 SM3와 크루즈 이 두 차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500대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선 나는 좀 돈을 그래도 쓸 거야, 한 10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괜찮은 준중형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아반떼와 K3를 보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실 거면은 사실 SM과 크루즈가 맞고요. 내가 제값 주고 괜찮은 차를 살 거다, 이러면은 아반떼와 K3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젊은 분들, 20대 초반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제 친구라든가 혹은 제 주변 지인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첫 차를 이 준중형으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첫 차부터 외제차로 확 가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준대형 세단부터, 그러니까 그랜저급이죠, 이 정도로 시작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지금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다 이러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첫 차를 운행을 해야 되냐. 왜냐면 20대 초반이면은 물론 금수저분들은 이 말에 뭐 해당이 안 되시죠.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 보험 비용, 거기다가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 기름값 이런 거 전부 다 뭐 어떻게 보면 집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뭘 사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혹은 내가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외제차를 가거나 혹은 준대형 세단, 대형 세단으로 가버렸다, 버는 족족 차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20대 중반 되거나 20대 후반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차가 좋다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준중형이라는 시장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준중형이라는 시장은 필요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 시장이고요. 이 준중형 차량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이 아직까지 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준중형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다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준비를 한 준중형 세단 모델 중에서 기아의 K3라고 하는 차량 중에 더 뉴 K3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준중형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신차 개발도 굉장히 더딘 시장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신차가 나왔을 때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도 이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요청을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준중형차라고 하는 모델들은 누군가는 꼭 필요해서 찾고 있는 시장이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경차가 위험해서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은 사실 준중형이 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차량을 합리적으로 소비하실 수 있는 시장이 준중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차를 사는 금액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유지 관리를 하시면서 기름값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보셨을 때 꽤 메리트 있는 시장이 준중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11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쌈메카
조보정이었습니다.